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교육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 없이 표류하는 우리의 교육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정권들이 우리의 교육제도에 대하여 비판해 왔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만 하면 교육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합니다. 그들 새로운 정권들은 기존의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새로운 제도가 좀 더 나은 진일보한 제도라고 선전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번 신규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교육 정책이 들어서는 겁니까? 하지만 매번 새로운 교육 정책은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교육의 진실한 목적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정치인들은 교육의 목적과 효과적인 입시 제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대 모든 정권에게 새로운 교육 정책이나 교육 제도를 수립한다는 것은 새로운 입시 제도를 만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입시 제도가 완벽한 입시 제도일까요? 실제로 완벽한 입시 제도라는 것이 있기나 할까요? 매년 새로운 정권은 새로운 입시 제도를 만들어 발표하고 그러한 새 입시 제도를 정점으로 하여 하위의 교육 제도를 거기에 맞춰 조정합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교육 정책입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육 현장에 근무하는 교육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자들조차 우리의 교육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고 무엇을 목표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단순히 지식만 습득하고 또 학습한 지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평가받는 학생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들 학생들의 미래의 삶이 행복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 또는 그들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우리의 사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나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현재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가 받는 교육의 상당 부분 기인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사회 갈등, 예를 들어서 갑질 문화, 비교 문화, 권위주의 문화, 성차별, 남녀 갈등 문제, 물질 만능 문화, 가족 문제, 심지어 좌우 정치 이념 문제 등 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학창시절 보고 배운 것들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학창시절 보고 배운 것으로부터 형성된 우리의 인격과 인간성이 남은 평생의 인격과 인성을 좌우하며 이것은 그대로 우리 사회 자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형성한 인격이 모여서 우리 사회 전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는 수많은 갈등과 불협화음,
거짓과 위선 등이 우리가 받은 잘못된 교육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개개인 간 주고받는 스트레스가 모여서 사회 전체가 거대한 스트레스로 가득 찬 그야말로 스트레스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어야만 승리자가 되고 그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회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개개인 간 주고받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자라면서 체화한 서열 문화, 줄세우기 문화, 비교 문화에서 기인합니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였지만 단순하게 말하자면 개개인을 비교하여 그 우열을 가려서 우위에 선 자가 승자다라는 단순 비교질 문화가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단순 비교질에 의한 승자와 패자 구조가 단순 명료하고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적에 의해서 일렬로 줄 세우는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체화합니다. 모든 것을 비교하여 남들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강요받습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합니다. 오직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요구되어지고 승자가 되었을 때에만 칭찬받고 그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좋게 평가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 입시제도나 교육제도를 바꾼다 하여 그것이 올바르고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이 되겠습니까? 승자만이 올바르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지는 승자 독식 체제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어떠한 입시제도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애시당초 우리 교육의 목적을 행복한 사회 구축, 즉 개개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 습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렸을 적 받은 교육에 의해 형성된 가치관과 인격이 평생을 가고 그러한 개개인의 인격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인격, 즉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비교하여 승자가 되기를 요구받고 승자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배워온 자들이 만든 사회가 어떠한 사회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사회가 과연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러한 승자 독식의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서로 비교질을 하여 고통을 주고받고 스트레스를 느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학교를 들여다보면 우리 교육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구의 학교에서는 선생이 학생들을 성적으로 단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교하여 승자와 패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단순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부로 인해서 공부 이외의 것이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교하여 승자를 가리기보다는 서로 잘하는 것을 찾아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줍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해줍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칭찬하고
목소리가 좋은 것을 칭찬하고 종이접기를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건강한 것을 칭찬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좋아하고 재미있어하고 잘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단점을 들춰내고 못하는 것을 끄집어내어 비난하기보다는 장점을 지적하고 잘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것을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남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승리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남들과 나는 서로가 다르니 서로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써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행복해지고 다 같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만 승리해서 나만 더 행복해지는 사회는 결국 나조차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불행한 사회를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인생관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서양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얼굴도 잘 못생기고 번듯한 직업도 없는 서양 젊은이들과 이야기해보면 이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분위기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이러한 부류의 젊은이는 아마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자신을 내세우기는커녕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양의 젊은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타인 본연의 모습 그 자체로 평가하지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그 사람과 또 다른 타인을 비교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서구인들은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서구인들에게는 남들과 비교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잘생겨야 더 행복해지고 인생의 승자가 된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하여 그러한 비교하는 비교질 문화, 승자 독식 문화와 같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저질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해서 더 행복해진다는 개념이 형성조차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하여 비교질하여 승자 독식하는 문화를 체화하였기 때문에 커서도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또 타인과 타인마저도 비교하여 주변의 모든 인간들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그 평가된 서열에 의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어 거기에 따라 행복 점수를 주어집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개개인은 자신보다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직업이 좋지 않거나 돈이 없거나 못생긴 사람을 만나면 승자로서의 행복을 느끼지만 자신보다 직업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하는 사람을 만나면 위축되고 초라해지며 부끄러워지고 불행해집니다. 한국인들은 교육을 통하여 체화한 승자 독식의 문화를 그들 자식에게 그대로 대물림해 줍니다. 그들 자식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은 남들을 누르고 승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오직
승자가 되는 길만을 추구하며 그것만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자식에게도 전수하여 승자가 될 것을 강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불행해지는 사회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행하게도 그들 스스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혹자는 우리 사회가 경쟁이 심각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쟁이 심각하다는 것과 서로 비교하여 승자 독식하는 문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고용 형편이 나아지면 서로 비교질하는 문화, 즉 직위나 돈, 공부 등에 의해 모든 것을 평가받고 그것에 의해 인생의 성공을 논하고 행복을 평가하는 승자 독식 문화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을 부채질하고 우리를 경쟁으로 몰아넣는 것은 승자 독식의 문화가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우리 교육의 진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지 않고 단순한 입시 제도나 뜯어고치는 교육 정책을 되풀이하는 한 우리 사회는 끝없이 되풀이되는 불행이 연속된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세요.